네, 안녕하세요. 리플릭스 코인 라디오 시간입니다. 오늘은 스위프트가 기존 지불 네트워크에서 CBDC 통합 방안을 추진한다는 소식, 이런 걸로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불안해 하실 수 있다. 왜? 리플이 이거 스위프트 대체할 줄 알았는데, CBDC 리플이 먹을 줄 알았는데 이거 스위프트가 그냥 계속 가는 거 아닌가? 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불안한 마음을 좀 떨쳐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특별 영상으로 제작했습니다. 자, 스위프트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기반에서 국제 결제망을 시험하겠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보면은 세계 주요 은행들이 참여한 가운데 CBDC를 국제 결제에 활용을 하고 필요를 할 때 각국 통화로 환전하는 방법을 시험했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보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즉 CBDC 기반의 틀을 갖췄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미 기존 20개국, 200개국이죠. 1,500개가 넘는 은행과 펀드, 금융기관들을 연결하는 결제망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 강점이다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8개월 동안 했다 그러는데, 리플이 사실 강점은 이 8개월보다 훨씬 더 많은 몇 년 동안에 대한 시간 동안 이걸 연구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 장점인데, 그래도 아무래도 스위프트가 지금 국제 결제망의 형태에서 네트워크로 작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냥 기존에 있는 그 영향력이 갖고 있는 점유율을 많이 갖고 있는 곳에서 이 CBDC랑 이런 부분까지가 입히면 훨씬 더 간편하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시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럴듯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리플 정말 안 될까? 안 되는 건가? 포기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지 말라고 제가 이 영상을 찍은 거니까요. 우리 이제 계속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죠. 자, 리플사는 이런 얘기들이 많았어요. 국가 간 결제 시스템에서 스위프트의 대안이 될 것인가,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아랍통화기금에서 CBDC의 대안으로 리플 ODL을 지목을 했는데, 이 ODL은요 여러분들 그냥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결제할 때 리플 쓰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수수료로 리플 쓰겠다 이겁니다. 브릿지 통화로 리플을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엑스커렌트는 리플을 쓰지 않고도 충분히 가능한 기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르고 편하기 때문에 리플을 다른 금융사나 이런 거에 쓰고 있다는 거죠. 국제송금을 할 때 쓰고 있다는 건데, 이게 ODL까지 돼버리면 여기서 리플 코인까지 거기다 브릿지 통화로 수수료로 도입을 한다라는 개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리플은 엑스커렌트가 되는 것보다는 ODL이 훨씬 더 많이 도입돼야 되고, 이게 점유율이 약 한 2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엑스커렌트 쓰다가 거기서의 20% 정도는 리플 ODL도 써볼까? 이렇게 되면서 그 리플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리플이 가격이 오르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이 ODL이 계속 주목이 돼야 된다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보면 이 대안으로 리플을 보면 두 번씩이나 이렇게 언급이 됐어요. 지금 XRP, 리플렛 이렇게 언급이 돼 있죠. 그러면서 대안으로 이렇게 꼽았는데, 직접적인 대안으로 리플 재단의 송금 네트워크망 리플렛을 지목했고요. 그리고 이게 CBDC를 하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정치적인 한계 때문에 국가끼리에 있는 법정 화폐를 디지털로 바꾸는 거니까 전쟁과 국제적 파급 효과 등 위기 상황이 발생을 하면 결국 그 자국의 통화가 위기가 됐으면 똑같이 위기가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을 탈피하지 못한다는 거. 그런데 그럼 그걸 관련해서 브릿지를 할 수 있는 일단 일종의 기준 통화가 되면, 기축 형태보다 더 나아간 브릿지 통화가 되면, 그러면 이게 이 한계를 탈피할 수 있고, 그리고 결제 방법의 현대화, 그리고 메시지 프로토콜 개선, 이런 부분들, 그리고 스위프트는 지금 여러 가지의 너무 많은 중개자를 끼고 있어서 비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CBDC를 갈 때도 똑같이 그런 형태로 된다면 문제가 생기니까, 리플은 그 과정에서 리플이라는 것만 쓰면 되고 블록체인 원장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고 저렴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리플의 강점이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보면 눈에 띄는 점은 리플 재단의 XRP를 직접적으로 서술해서 결제를 위해 설계된 암호화폐 중 하나라고 말했고, 그래서 중동의 연결고리가 지속적으로 언급이 되어 왔고요. 그 다음에 이 ODL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중동 지역 결제 서비스 개발업체 파이플에 도입키로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면 리플은 또 이 부분에서 중동에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어떤 게 있냐면 캐나다 최고 은행인 CIBC의 국경 간 결제에 협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100만 개의 고객 계좌를 소유한 캐나다 최대 은행, 그리고 부탄에 CBDC 한다, 그리고 태국 한다, 그리고 다양한 국가들 CBDC에도 언급이 되고 있다. 그리고 유로도 이제 CBDC를 리플하고 하기로 했죠. 그래서 이 부분도 잘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게 이 ISO 2002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요. 이게 이제 국제 표준인데요. 재무정보에 대한 공개 글로벌 표준이고 모든 종류의 금융 비즈니스 거래에 사용할 수 있는 일관되고 풍부하고 구조화된 데이터 제공하는 건데, 얘네가 2022년 11월 스위프트 애들이 채택해서 도입할 거다 이렇게 돼 있고, 미국은 2025년 정도 되면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일단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재밌는 건 리플은 DLT에 중점을 둔 최초의 회원입니다. 이게 이제 언제냐면 2020년에 이미 스위프트보다 더 빠르게 표준기구에 합류를 했어요. 그래서 리플 굉장히 적극적으로 잘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이게 되더라도 리플은 굉장히 예전부터 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준비 기간이 훨씬 더 길고, 리플은 아예 애초부터 이 결제랑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잡겠다라고 해서 그것만 보고 계속 가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굉장히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고 많은 강점이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리플이 이게 되면 스위프트 2.0이다 그래가지고 이 스위프트가 하는 영역보다 훨씬 더 포괄적인 부분을 담당할 거다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CIPS가 있지만 이거는 어차피 붙어봐야 리플이 훨씬 더 영향력이 더 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CBDC가 도입이 되면 스위프트가 사라진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보면 여기 또 얘기 나오죠. 다보스 포럼. 여러분들 다보스 포럼은 뭐냐면 이게 세계경제 포럼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 영상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계경제 포럼에서 자꾸 리플 언급하고 막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계속 다보스 포럼은 엮어줘요. 계속 리플하고 관계가 있고, 스위프트를 계속 CBDC가 도입되면 5년 안에 사라질 거다 이런 식으로 마스터카드 최고 경영자가 나와가지고 마이클 니에바가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게 만들고, 이런 이야기들이 왜 자꾸 다보스 포럼에서 나오고 막 그렇게 돼 있는지 이런 부분 참 신기하긴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보면 여기 단점이 다 나오죠. 스위프트는 11,000여 개 은행 연결하는 지급 결제망이긴 하지만 얘네가 이제 일단 벨기에에 있고요. 그 다음에 송금이 완료되기까지 수일이 걸리고, 그 다음에 이걸 암호화폐를 이용하면 수초 내로 송금이 가능하다. 이게 이제 리플이에요. 4초 만에 가능한 리플. 그리고 그러면 마스터카드 부사장은 어떻게 했냐면 암호화폐가 본격적으로 도입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연준의 부의장이 또 어떤 얘기를 했냐면 디지털 달러 서비스가 연준이 아니라 민간 은행에 맡겨야 된다. 민간 은행, 이거 민간이 핵심이에요. 민간이. 그러면서 디지털 달러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는 연준이 아닌 민간 은행이 취급해야 된다. 그러면서 뉴욕에서 은행정책연구소가 주최한 컨퍼런스에서는 디지털 달러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 건가, 그리고 금융 시스템 인프라의 미래, 그리고 중앙은행은 디지털 달러 서비스 도입에 대해서 이제 송금 한도가 있는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나오는데, 그러면서 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내년 5월에서 7월 사이에 FedNow 실시간 디지털 결제 시스템을 이제 시작이 될 거다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이 FedNow도 여러분들 알다시피 리플하고 되게 연관성이 많고, 이전에 태스크포스에 리플이 있었어요. 이 FedNow라고 바뀌기 전에 태스크포스 팀에 있었어요, 리플이. 그래서 이것도 계속 커넥션이 있다라고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보면은 이게 직접 제공해서 안 된다, 그리고 민간 은행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그리고 민간 사업을 몰아내지 않을 거다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다는 건 그냥 저는 자꾸 하나에 몰린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면서 바이든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CBDC 할 거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미국 기업에 주겠다는 거 아닌가요? 미국 기업? 그쵸. 근데 여기서 가장 앞선 데가 어디예요? 이거 리플밖에 없잖아요.
애초부터 진짜 몇 년 동안 준비를 하고 있는 건데, 왜냐면 이게 또 뒷받침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게 이전에 5월달인가요? 그때 했던 말에 보면 똑같은 그 부의장이 말했는데, 디지털 달러 발행까지 최소 5년은 걸린다. 근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요, 밑밥을 여기다 깔아놨어요. 뭐 유럽이나 이거 이제 이거 리프라고 하고 있죠. 다른 국가의 중앙은행이 굳이 또 유럽을 언급을 했습니다. CBDC 발행을 준비하는 만큼 미국이 디지털 달러를 발행하지 않을 경우 그로 인한 잠재적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좀 풀어드릴게요. 미국이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바이든이 적극적으로 CBDC 하겠다라고 선포했는데, 이건 물론 그 전에 나왔던 내용이긴 해요. 이게 5월달쯤에 나왔으니까. 근데 미국이 디지털 달러를 발행하지 않을 경우 유럽 등 다른 국가니까 일단 이건 유럽을 타겟으로 한 겁니다. 유럽한테 밀린다 이거예요. 그리고 중국도 진짜 이거 CBDC를 거의 2018년인가 이때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너무 많이 준비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잠재적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예요. 그런데 최소 5년 걸린대요. 유럽이랑 다른 국가들은 내년에 하겠다라면서 막 난린데 5년 걸린대. 무슨 말이에요? 5년이 걸리니까 패권을 잡아야 되니 어쩔 수 없이 민간에다가 맡길 건데, 민간 중에 가장 열심히 그리고 가장 잘 하고 있는 리플한테 맡길 거야. 그러니 SEC가 소송을 한다는 건 일단 결과가 거의 정해져 있다라는 것과 마찬가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했는지에 대한 부분은 뭐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체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매집을 진짜 엄청나게 하려고 하는 것 같긴 해요. 자, 이 브레이너드는 또 재밌는 건 있는데요. 뭐냐면 브루킹스 연구소를 2001년부터 2009년까지 있었습니다. 이 브루킹스 연구소는 이 미국의 싱크탱크인데요. 얘가 지금 그 이후에 재무부로 가고요. 그 다음에 연준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의장까지 간 건데요. 그러면서 얘가 2014년에 연준 이사로 지명이 된 거죠. 여기 이사로 지명되고 그 다음에 부의장까지 가고 있는 건데요. 이 브루킹스 연구소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이제 미국에서 싱크탱크 할 때 가장 뭐 유명한 싱크탱크 중에 하나인데, 여기가 이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브루킹스 연구소 산내에 있는 허친스 센터라고 있어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막 연준 부의장, 소장, 이코노미스트, 버냉키 유명하죠. 제닛 옐런까지 전 의장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허친스 센터에 있다가 연준으로 간, 그리고 연준에 있다가 허친스 센터로 간, 그런 식의 구조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정말 뒷배 그리고 실세다라고 의심을 받는 이유가 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또 하는 거랑 또 연관되는 게 또 뭐냐면, 자, 파월이 2020년 4월 10일에 긴급조치라는 부분을 해요. 이게 어디서 했냐면 브루킹스 연구소 동영상 캡처 대국민 담화를 할 때 여기서 했다는 거예요.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그러니까 그냥 연준은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요, 브루킹스 연구소라고 보시면 돼요. 그 중에서도 허친스 센터, 그쵸? 그러니까 정말 이 뒷배 실세가 허친스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긴급 조치할 때가 2020년 4월 10일인데 이때가 그때 돈을 무진장 찍어내는 통화정책하는 거에 대한 담화 설명을 하는 그런 시간이었죠. 그래서 정말 어마어마하게 의미 있는 통화정책에 대한 설명이었는데, 정말 이런 데를 장소나 이런 것들 선정하는 것부터 다 되게 중요하게 생각할 텐데 굳이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합니다. 또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사모펀드인 실버레이크 파트너스 창업자인 글렌 허친스다. 이제 허친스 연구소도 있지만 이것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실버레이크 파트너스. 그리고 이제 윌리엄스 승진에 힘을 발휘했다 이러면서
뒷배다라는 이제 의혹에 대한 제기를 하는 그런 블룸버그 얘기가 있는데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보면 이제 뭐 얘는 경계하고 있다, 선긋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근데 얘가 또 여기 있죠. DCG의 핵심 멤버로 지금 허친스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허친스가 있어요. 지금 실버레이크 창업자라고 돼 있죠. 여기는 베리 실버투고요. 근데 이제 보면 여기서 글렌 허친스가 2018년에 리플하고 이더리움은 끝까지 생존할 거다 돼 있고, 실버트가 했던 말이 뭐냐면 스위프트 2.0, 2016년에 이미 스위프트 2.0이다라는 말을 베리 실버트가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결국 스위프트가 뭐 CBDC를 하건 뭘 하건 해봤자 결국은 리플이 이기는 그림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요거까지는 여러분들이 보면 아이고 뭐 다 봤던 거 아니야, 아이 뭐 새삼스럽게 그러냐 하는데 지금부터가 진짜예요. 자,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자, 싱크탱크 미국의 CBDC를 탐색하는 기술적 샌드박스 출시. 이게 보면은 디지털 달러 프로젝트라는 싱크탱크가 있는데요. 여기서 미국 CBDC를 중심으로 하는 기술 및 비즈니스 구현 질문을 탐구할 건데, 여기에 초기 참가자가 리플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굳이 리플이 있습니다. 아니 근데 여기가 뭐 하는 데인데? 야 DDP가 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것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홈페이지 가면 이런 게 돼 있고요. 여기 CBDC 아예 여기 있죠. 여기 이렇게 CBDC 이렇게 있죠. 정말 이 사회를 보게 되면요, 찰스 지안카를로가 뭐냐, 실버레이크 파트너스에서 임원직을 역임했다. 그리고 지안카를로는 CFTC 미국 상품거래위원, 여기가 딱 그거죠.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XRP가 SEC랑 소송을 하고 있는데 SEC 소관이 아니고 이거 왜 코인을, 암호화폐를 CFTC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에서 관리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런 부분도 이슈가 되고 있는데, 여기 이 사회를 보시면 멤버가 더 어떻게 돼 있냐면 실버레이크 파트너스, 이게 이제 허친스 쪽 사람, 그 다음에 CFTC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로 또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디가 있냐면 다보스 포럼 쪽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딱 이 세 쪽이 주축이 돼가지고 허친스 플러스 그 다음에 CFTC 그 다음에 플러스 다보스 포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여기가 이렇게 딱 돼 있는데 여기서 플러스 뭐가 있다, 여기서 첫 번째 파트너로 누굴 했다, 리플. 그냥 대놓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이런 큰 줄기로 가고 있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뭐 실버레이크를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글렌 허친스가 있다라는 거. 자, 정말 진짜 오늘 이런 그 떡밥이랑 다 회수한다고 좀 자료 찾는데 정말 힘들었는데, 여러분들 이제 뭐 스위프트가 뭐 체인링크랑 뭘 해서 이렇게 된다 뭐 이런 거는요, 너무 의미부여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딱 이거예요. 항상 드라마는 각본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 이 주인공이라는 게 항상 마지막에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좀 경쟁이라는 걸 좀 해줘야, 그 과정에서 손에 땀을 쥐는 경쟁이라는 걸 좀 해줘야 각축전이라는 게 벌어지고 거기서 딱 이겼을 때 훨씬 더 극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리플은 테슬라랑 굉장히 차트가 닮았다 그랬잖아요. 그 움직이는 과정도 굉장히 닮았다 라고 돼 있고, 근데 그게 사람들이 테슬라가 정말 미래구나 라는 걸 인지할 때는 이미 너무 많이 올랐을 때,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테슬라가 지난해 했던 모든 행동들이 되게 주목이 되고 미래가 더 기대되고 하는 건데, 리플은 지금 무슨 말만 하면 리또속 하잖아요. 근데 실상은 뒷면에서, 수면 아래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홀딩을 하는데 멘탈이 좀 흔들거린다
스위프트가 지금 리플이 스위프트 2.0을 한다 그랬는데 이거 정작 스위프트한테도 못 이기게 생겼다 라고 생각이 드셔가지고 불안하셨던 분들은 이 영상을 보셨으면 이제 많이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됐다고 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오늘도 안녕.